추매문입니다. 자, 오늘도 추매문 연애 타로 TV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헤어진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싸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귀고 있는 그런 분도 있으신데요. 그 사람의 삶에 내가 얼만큼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 진짜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나를 사랑하고 있긴 하겠지만 뭔가 내가 어떤 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믿음이라든 어떤 신뢰들이 조금 떨어졌을 때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것 같아요. 뭔가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자, 일단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어차피 우리의 마음을 조금 위안하는 방법, 그리고 좀 재미라면 재미? 이렇게 해서 보니까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카드를 선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4번 그룹, 5번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선택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가 싱잉볼을 쳐주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1번 그룹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그 사람의 삶에 나는 얼만큼의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그 해답이 있는데요. 엄마, 나. 오,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떡하나,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거의 1순위라면 1순위일 수 있어요. 더 월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1순위라면 1순위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1순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책임을 지고, 내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책임을 지고 하기에는 뭔가가 트러블이 있습니다. 트러블이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향하고 있고 좋긴 하지만, 그 사람의 염려스러운 것들을 굉장히 지금 현재예요. 지금 현재 염려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등을 돌리고 있고, 여러분들 방향에서 등을 돌리고 있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헤어지신 분이라면
많이 헤어지신 분이라면 너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야. 아주 많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내 삶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람인데 그렇지만 나는 지금 염려스러운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이 머리를 숙였던 머리를 다시 들어서 너에게 다가가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렇지만 마음은 아직까지 너를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고요. 많이 헤어지지 않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궁금해서 클릭하셨다면 뭔가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두 사람 스스로서는 해결하기 조금 힘든 문제에 봉착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하기에는 내 입장에서 클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확신이 없어. 표현을 좀 해줘봐 이러는데 그럴 만한 여유가 없고 그 사람은 또 난 정말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기에는 표현력이 굉장히 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보신다면은 그 사람을 조금 믿으시고 시간을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잘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지만 잘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여러분한테 있고 아이고 그런데 문제가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두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여러분 둘 관계에서 그것들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이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아주 행복하게 다 진행될 수 있지만 지금 클릭하신 분 또한 이거를 내가 스스로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과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랑에 대한 의심이라든가 확인에 대한 어떤 결핍, 너무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불끈불끈 일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헤어지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헤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잊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미 그 전에 만났던 사람이든 그 사람들도 물론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겠지만 이 사람한테는 특별한 경험을 주셨어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너무 잘해줬거나 아니면 사랑을 정말 진심으로 대해줬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끔 해주셨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도 포함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분에게 많이 쏟아부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헤어져도 시간이 오래 지나도 여러분들은 잊기가 힘들고 여러분이 가르쳐준 사랑 여러분한테 받은 사랑들은 쉽게 잊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꼭 만나고 안 만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사람으로서 하나의 덕을 쌓은 느낌은 확실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연애하면서 굉장히 중요했고 헤어졌다 하더라도 그 중요한 마음이라보다 고마운 마음 그리고 자기 삶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 포인트 생각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어떤 스타일이 바뀌었거나 이 사람으로 인해서 직업이 바뀌었거나 이 사람으로 인해서 자리가 바뀌었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어떤 변화 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잊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거 아이고 뭔가 프로포즈 같은 느낌?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해주지 못한 할 수 없는 뭔가 이제 이 사람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쵸? 뭔가 부족하거나 당장 여러분은 훅 잡기에는 뭔가 부족한 게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만 진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프로포즈를 어떤 고백을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뭔가 자기 삶의 안정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안정을 해서 균형을 맞춰가지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삶을 좀 빛나게 해줄 사람,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좀 오냐오냐 아니면 우쭈쭈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조금 장점들을 좀 발견해주고 되게 많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북받쳐줘야 된다고 이렇게 북돋아주고 이랬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밝혀주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해주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 둘 사이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 고백하고 싶고 프로포즈를 하고 싶지만 해결해야 될 어떤 두 가지의 문제점들이 그 사람을 좀 골치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을 뒷걸음치게 한다. 다 하고 싶은데 말 달려서 달려가고 싶지만 뒷걸음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요. 두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걸 클릭하신 분은 해당되지 않겠죠. 두 분은 그냥 사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나를 반짝반짝 빛내주는 사람, 그리고 내 삶에 있으면 뭔가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좋아질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움을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잘 키워놓으셨네. 사랑도 잘 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문제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는 두 사람의 힘을 합치면 해결할 수 있는데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고 내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이런 마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문제점이라고 보면은 두 사람의 문제점은 여러분들은 서로의 얘기를 조금 들어주셔야 돼요. 한 사람이 굉장히 약한데 그 약한 사람의 그 얘기를 조금 들어주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이 강자가 있어요. 강자가 너무 자기 생각을 고집해서 쭉 밀고 나가는 느낌? 그게 옳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옳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남의 시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옳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 옳은 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고립되는 거. 한 사람이 지금 굉장히 몰입해서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것들을 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한쪽 사람이 약간 삶의 시기상 고립해서 바닥으로 깔아앉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너무 사랑하고 완전히 헤어지지 않으시려면 기다려주시고, 이 사람이 지금 한쪽에서 바닥으로 들어가야 되고 동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자기 스스로의 삶의 고민들에 한참 시간을 보내야 되는 약간의 하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왜냐면 에너지가 다 달았거든.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가 다 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충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약간 시간이 필요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충분히 에너지가 보충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들이 서로가 기다려주고 또 붙돋아주고 이렇게 스타처럼 붙돋아주고 한다면은 두 사람이 잘 좋은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많이 헤어지신 분이라면은 안 맞아요. 시기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약간 활활 피는 그런 입장이고, 활활 피어오르는 한 사람은 그렇고 한 사람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 그러면 이게
안 맞아요. 그렇게 이 안 맞을 때 대화가 안 돼요. 일단 안 맞을 때는 왜냐 관점이 틀려지거든요. 한 사람은 여기 있고 한 사람은 여기 있어요. 삶의 그 위치에서. 그래서 한 사람은 요쪽 세계에서의 눈만 뜰 수 있어요. 한자 사람은 여기서 이제 세상을 봅니다. 바닥 위에서. 그러면 굉장히 넓은 것이 보이고 위에서 보니까 다른 관점이 보이죠.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뭐겠어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하면 섭섭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해. 이게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지금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해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이 갭이 보통 6대 4까지는 서로가 이게 보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3대 7, 7대 3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 갭 차이가 아이고 이거는 진짜로 이렇게 누가 도와주기 되게 힘든 한쪽에서 굉장한 희생을 해줘야지 두 사람이 다시 붙거나 다시 사랑을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되고 만약 결혼하신 분이라면 지금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갭이 다르니까 그 사람의 시기상 삶의 시기가 이 사람은 올라가는 시기고 이 사람은 내려가는 시기니까 갭이 갈수록 갭 차이가 너무 자꾸 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위치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두 사람 사이에서 공백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카드의 해석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도 충분히 주신 것 같고요. 물론 더 줄 게 있지만 그 사람 수준에서는 충분히 받았어요. 충분히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더 주려고 지금 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갭은 더 차이 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은 한 명은 여러분이 여긴지 그 사람이 여긴지 모르겠어요. 줄 게 없거든. 그러니까 받았으면 줘야 되는데 이게 소통할 수가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수록 더 응축되고 사랑을 받을수록 더 도망가고 싶고 이런 불균형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 카드, 이 저스티스, 정의 카드가 나왔는데 이렇게 그 저울을 들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균형이 안 맞다. 불균형이 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는 여러분 스스로 조금 관계를 바라보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 봤을 때 그 사람의 삶에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위치예요. 정말 중요하고 이게 사귀었을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 하더라도 점점 사귀면서 비중이 커진 거야. 커졌는데 실제로 이 커짐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똑같이 이제 그런 중요한 위치에서의 책임감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축되고 고립되고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조금 지금 대화가 되게 많이 안 통하는 상황이거든요. 헤어졌지만 어떤 소통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소통을 한번 이렇게 대면해서 하시면서 나를 낮추고 한 명이 이제 높은 사람이 이렇게 조금 낮춰가지고 이제 소통을 조금 하시는 게 두 사람이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리고 만일에 진짜 다시 만날 수 없는 사이라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충분히 줬어. 더 주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줬고요. 더 줄 게 더 남았잖아. 그러니까 미련이 남지. 근데 안 줘도 돼. 충분히 줬고 그리고 그 준 만큼 여러분들 그 사람의 삶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덕을 쌓은 일이고 이 덕을 쌓은 것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서 그 덕의 보상을 받고 싶겠지.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하게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 있고 이게 인연법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어쨌든 진짜 다시 만나면 사랑을 꼭 피워가면 너무 좋겠고요. 만약 다시 못 만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을 빛내준 하나의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이 가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충분히 너무 잘하신 그 연애를 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무리 지으면서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주제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끊고 클릭
마무리 지을 때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멘트 하나 날리고 떠날게요. 이 책은 제가 만든 어떤 그 성스러운 책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펼쳐서 여러분 삶의 지금 현 상황에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천사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글이 나왔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가?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해보라. 자신에게 비밀을 단단히 잠그고 신의 권능이 자신을 이끌고 있는 것을 느끼라. 어떤 악조건 속에 있을 때라도 고요하게 앉아서 신에게 자신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라. 선입견과 개인적인 의견만 꽉 붙잡고 있지 않다면 신이 당신을 그곳에서 건져줄 것이다. 마음의 평화를 깨는 것은 무엇이든 올바른 일이 될 수 없다. 아주 힘든 상황에서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도 있으시겠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혼자 이 아픔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에 있는 신이 있어요. 천사도 있고 그 신에게 좀 부탁을 드려보세요. 너무 벗어나고 싶다. 이 아픔을 너무 벗어나고 싶다. 뭐 그렇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여러분이 깨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올바른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막 너무 잡고 싶거나 아니면 그 사랑이 연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통스럽거나 이런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일이잖아요. 다시금 내 마음 평화가 막 깨지려고 할 때 조용히 정말로 조용히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를 잘 되돌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위대한 사랑을 하셨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앞에 앞으로 오실 분 그리고 뭐 이분일 수도 있잖아. 다시금 새 사람이 돼서 여러분 앞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여러분을 잘 다독이면은 앞으로 올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아주 축복. 여러분이 차례는 이제 덕을 쌓았으니까 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축복을 받으실 거예요. 반드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힘만 내면 돼요. 너무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면은 계속 이제 신도 있지만 귀들도 있잖아요. 아주 여러분들 괴롭히는 어떤 기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조용히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신한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요. 그럼 저는 끝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2번 그룹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카드를 펼쳐볼까요? 그 사람의 삶에 나는 얼만큼 중요한가 좀 주제가 좀 웃기기도 하다. 그쵸? 중요하겠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좋겠죠? 자, 한번 카드를 펼쳐볼게요. 상대는 여러분들을 인연이다. 이 사람은 나의 인연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하다고 느낌을 받았어. 중요한 사람으로 뚜뚜 이거는 하늘에서 뭐 나랑 연결 지어줬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쉽게 헤어짐을 결정하거나 헤어졌다 하더라도 쉽게 마음이 없어지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일어날 때 방어하는 기제가 발동을 해요. 방어 기제가 발동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두 가지 같이 볼게요. 봤더니 그 사람은 여러분도 물론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삶에.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여러분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거야 나야 선택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이건 아닌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만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 일 있죠. 거기서 선택하러 가면 아마 그걸 선택할 수도 있는 모습의 카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룰이 있어요. 법칙이, 삶의 법칙이 있는데 이게 연애를 시작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바뀌겠죠. 우리도 순위가 나는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 있는데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서 순위가 바뀌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바꿀 수 없는 그 순위가 있다. 그런데 그래서 만일에 이게 그 순위가 변경되지 않고 연애가 이어지면은 아주 굿. 그렇지만 누군가에서 이 순위가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뭐 바꾸기를 요구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이게 상대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그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중요하지 않구나,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그런 법칙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너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해. 그거야 끝. 그런데 많이 행동이나 하는 거 보면 이제 사랑을 확인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야 저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버리면 이건 아닌데 이렇게 돼서 그 혼잡함, 그 갈등이 너무 싫어서 하나를 놓을 수 있는데 이거는 놓는 거는 무조건 연애를 놓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인연인 줄 알고 나 좋아, 널 사랑해, 좋아. 그렇지만 나는 못 놓는 게 있단다. 그것을 건드리면은 나는 너를 놓겠어. 이런 식의 마인드가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냥 안 건드리고 잘 지내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순위나 삶의 어떤 법칙 이런 것들만 건드리지 않으면은 아주 좋게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나 맞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뭐 그래서 좀 섭섭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사람한테는 자기 삶이거든.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적이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이런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뭔가 자기 삶을 이렇게 통제시켜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충분히 약간 너랑 있으면 내 마음이 조금 풍요로워지거나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심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좀 풍요로워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적으로 것도 풍요로운 것도 있듯이 뭔가 좀 내 삶에 하나가 더해지는 느낌. 너랑 같이 있으면 이제 뺏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너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 건 알겠어. 그런데 너를 생각하면 자꾸 뭔가 마음이 찝찝해. 찝찝한 거는 좀 여러분이 아마 그 사람은 약점을 아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데는 그 약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만의 아까 말했죠. 이 사람은 딱 틀이 있어요. 요렇게 약간 로봇처럼 우리도 물론 다 로봇이지만 이게 유연한 사람이 있고 어떤 별자리 특성상 융통성이 없는 별자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좀 살짝 건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과 실질적으로 별자리나 어떤 기질상 약간 상극 그게 있는 반대편의 사람, 서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대화를 하면 그 다음에 뭔가 좋게 표현을 했는데 막 이렇게 되는 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조금 단절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좋긴 좋아. 그리고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요해. 그런데 자꾸 나를 건드리는 어떤 그 요소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있고 이미 떠나신 분이라면은 이게 이런 그 찝찝함과 약간의 그 트러블 이런 것들이 나는 내 삶에서 내 순위를 바꿔가면서 그러고 싶지가 않아 이런 마인드가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룰을, 이 사람의 나라가 있고 여러분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나라의 법칙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이게 타락으로 가는 법칙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잘 다듬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건드리면은 이건 무조건 이별이네. 완전히. 이 사람은 안 건드려야 되는 건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건 어떻게 서로 룰을 안 건드리고 할 수는 없지. 서로가 조금씩 바꿔주고 양보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오 단호하셔서 이게 방해를 받거나 이게 순위를 인생의 삶의 순위를 바꿔야 되고 한다면 아무래도 손을 놓는 스타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만고만 이게 트러블이 막 있거나 이렇게 요동치는 거를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잔잔하게 가기를 바라는 사람. 그래서 근데 여러분은 조금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물결이 지금까지 막 이렇게 좀 잔잔하다면 자꾸 이 사람의 마음의 물결을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면 그러면서 자기가 바뀌는 거 알거든. 그렇지만 이게 장타가 되면은 피곤하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문제점이나 두 사람 문제점을 봤더니 너무 그 한쪽에서 너무 가르치려고 한다. 한쪽이 너무 높아요. 한쪽에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올바른 사람은 굉장히 올바른 말만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올바른 말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내 입장이 나는 자꾸 이렇게 돼요. 네 앞에서만 처음에 내가 자꾸 작아지네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작아지다 자꾸 콩알만해지면 도망가고 싶겠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게 보이고 우유부단하고 선택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한쪽에서 못 견뎌요. 근데 이 관계는 애매모호하게 가셔야 돼요. 뭔가 단호하게 탁 잘라서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가면은 두 사람이 같이 좋은 연애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봅니다. 이거는 탁 잘라서 물처럼 팍 잘라서 그러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두 분은 이렇게 수평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더 잘해보려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차점을 만나게 되는 순간 팍 깨지는 그런 표현을 하자면 유리 같은 커플. 그래서 뭔가 자꾸 결정하거나 결론을 내리거나 확신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관계는 한쪽에서 유리가 쨍그랑 깨지는 아주 조심스러운 커플. 조심해서 가셔야 되는 경계선은 아주 이 중심선을 잘 지키면서 서로 넘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물론 바깥에서 봤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맞나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두 사람이 더 사랑으로 꼽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타의 사람들의 관점에 따르지 않고 두 사람만의 룰이 딱 있어야 되는데 경계선을 지켜라. 서로가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그거는 유리가 깨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러운 유리 커플이에요. 유리 커플. 그래서 상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을 더 꽃피우기 위해서 다가갔다가 어머 상대는 쨍그랑 깨지는 거야. 그러면 서로가 나쁜 의도가 아닌데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런 일이 반복돼서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뭐든지 4번, 3번, 4번이 넘어가고 이렇게 장타가 되면은 좀 피곤하고 힘든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헤어졌다면 다시 재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연락이 닿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깨달은 이런 부분들을 넌지시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리 같은 커플이어야 되는데 한쪽에서 불 같은 커플을 바랬다. 유리여야 되는데 너무 같이 있으면 깨지는데 활활 타고 싶어. 한쪽에서 그걸 요구하면은 상대는 도망간다. 아니면 떨어져 나간다. 아니면 옆에 있다 하더라도 존재 자체가 굉장히 희박한
그래서 나는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랑을 하기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애. 이렇게 되는 커플. 유리 커플인 거 아주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뛰어넘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상대를 굉장히 존중하면서 상대의 나라, 상대의 법칙을 훼손하지 않고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나 또한 그래서 상대도 또한 내 룰을 깨지 않고 가시면 좋아요. 근데 꼭 이런 커플이 있다.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하면서 나한테는 꼭 그렇게 하더라. 그게 그 사람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법칙을 그 룰을 그 나라의 법을 지킬 수 있으면 같이 고고싱 하는 거고 아니면 나도 떨어져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떤 룰을 법칙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과하면 여기는 완전히 쨍그라. 과하면 안 돼요. 너무 알려고 하면 안 되고 너무 잘해주려고 하면 안 되고 저 표현하려도 조금만 주고 싶은 거 있어도 조금만 알겠죠? 가고 싶은 거 있어도 조금만 참고 더 같이 있고 싶어도 조금만 그래서 굉장히 자기 개인주의 러브 하셔야지 아름다운 사랑이 꼽힐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서로가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쉽게 탁 칼로 무 베듯이 착 자를 수가 없는 그런 커플인 것 같은데 유리 커플인 거를 우리가 유리라구나 어떻게 하면 상대가 다치지 않게 보호해줄까 이런 마음으로 서로 가시면 아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일단 비디오 체크 좀 할게요. 네 이제 마무리 이 정도로 짓고요. 제가 여러분 이 주제랑 상관없이 여러분들 삶에 힘이 되는 글 하나 읽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 지금 힘드신 사람도 힘내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연애 때문에 괴로우시다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마음만 열면 여러분을 도와주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끙끙대지 마시고 힘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겐 이 메시지를 천사가 보내줍니다. 뭘게요? 겸손. 매 순간 가장 낮은 사람이 되십시오. 스스로를 가장 깊은 바닥으로 내던질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십시오. 당신이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바로 진정한 당신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주는 전부 다 음량의 법칙으로 다 돌아가는데 음은 하락하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갈 수 있으면 겁내지 말고 내려가시고 도장 찍고 다시 상승하시기 바랍니다. 연애로 힘드신 분들도 조금만 더 견디시고 지금 음이라면 음의 끝을 내려가서 이제 양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저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떠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3번 그룹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삶에 얼만큼 중요한지 한번 리딩 해볼게요. 주제가 좀 웃기지만 얼만큼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그래도 자 그래도 궁금하거든요. 너 인생에 나는 뭐야? 너에게 난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쵸? 자 한번 볼게요. 오 이거는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람 스타. 삶에 그 사람의 삶이 보잘것 없을 때 여러분이 짠 나타났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외로웠을 때 여러분들이 짠 나타났나? 뭔가 그 색깔로 치면 약간 회색이었던 삶에 여러분들이 딱 등장하면서 분홍이 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있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 내가 안고 싶은 사람, 내가 정말 잘해주고 싶은 사람, 또한 내 삶에 중요한 위치에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헤어진 사람, 헤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막 마음을 탁 끝내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감정이 너무 깊어가지고 좀 오랫동안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구단을 외울 때 어렵잖아요. 그래갖고 막 힘들게 외웠잖아. 그런데 이제 구구단 시험을 안 친대. 필요가 없대. 실컷 다 외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잊어버리려고.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안 잊어버리지잖아. 평생 생각나잖아요. 그쵸? 그런 하나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이거는 짧게 만났든 길게 만났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짧게 만났더라도 뭔가 핵심적인 어떤 그 사람 각인된 어떤 뭔가가 있어요. 각인된 그 상대에게 각인된 뭔가를 준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잊을 수 없는 그런 거를 줘서 살면서 중요하죠. 살면서 중요한데 그게 옆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중요한 사람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아주 많이 그 사람의 삶이 변할 정도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 만나고 삶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도 물론 그렇고 나쁜 쪽인 것도 포함돼서 어쨌든 변화가 생겼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니면 나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마음속으로 했든 여러분이 직접 보셨든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긴 해요. 중요한 사람으로 작용할 거고 그 사람이 잊을 거야 아닐 거야 해도 구구단처럼 계속 생각은 난다 이런 느낌이고요. 지금 현재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마음이 여러분 생각하면은 이거는 자꾸 컵이 나오거든요. 감정? 그러니까 감정이 참 잘 통했나 봐. 이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줬거나 아니면은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위로해주는 입장이었나 아니면 여러분이 기댔다 하더라도 뭔가 감정적인 소통이 꽤 일어난 것 같아요. 이거는 하루 만났어도 하루 우리 원나잇 했다 많이 그랬다 아니면 지나가다가 한번 소개팅했다 아니면은 잠시 하루 만났다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많지 포함해서 뭔가 감정이 불타올랐는데 감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감정이 따뜻해지고 그런 것 같다. 지금 마찬가지로 싸웠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하면은 그때 처음에 느꼈던 그 따뜻한 마음 그 다음에 좀 찌릿한 마음 이런 것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걸 줬지 이러면서 그렇고 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뭔가 결핍되어 보인대요. 여러분이 혹시 사랑을 너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사랑을 줘! 이렇게 뭔가 여러분을 보면 결핍된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을 떠난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 줄 수 없다는 걸 자기가 확신해서 아마 여러분 곁을 좀 떠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 대한 약간 이런 결핍에 대한 부담감 그 사람이 어떻게 채워줘야 되지? 그리고 조금 안쓰럽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불쌍하게 생각하는
불쌍한 단어는 좀 그렇다, 그쵸? 그래서 불쌍, 그 다음에 가엾게 여기고, 약간 결핍되어 보이고,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한테 받았대요. 그래서, 그리고, 우와. 그런 반면에, 약간의, 여러분들이 좀 무서운, 뭐라고 해야 되나? 자꾸 내 거를 빼앗는 느낌. 그 사람은 뭐 시간을 빼앗겼든지 아니면 돈을 빼앗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내가 에너지도 있어요. 에너지도 뭔가 뺏길 것 같은, 그러니까 뺏어갈 것 같은 이런 느낌이면 이게 연결돼요. 결핍된 어떤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뺏기잖아요. 그리고 몰라, 돈이 너무 없으면 돈이 뺏길 거고 아니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줄 수 없으면 뺏길 거고, 뭐 이렇게 없는 사랑을 더 달라고 막 하면은 이게 쥐어짜야 되니까 힘들 거고, 이런 것처럼 뭔가 손실되는, 내가 소실되는, 내 감정 좋고 이 사람 참 예쁘고 사랑스럽고 내가 다듬어 줄 수 있지만 손실되는 느낌, 기가 빠지는 느낌. 아마 분명히 그분이 더 기가 약하실 것 같아요. 뭔가 기가 빠지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고, 안타까운 것도 있고 되게 좀 가엽고 이런 것도 있지만, 좀 가까이 가기에는 내가 힘이 드는, 이게 아이고 지친다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드는 생각. 그렇지만 감정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카드가 나옵니다. 골치 아프죠. 연애를 하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도 골치 아픈 거야. 여러분보다 아마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삶에서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런 느낌을 받아.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힘이 조금 자기가 약하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조금 떨어지거나, 뭐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로 조금 떨어지거나 이런 입장이니까 자기가 그걸 막 쫓아가려고 맞춰주려고 막 하니까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표정, 이런 느낌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럼 두 사람이 좀 문제점, 여러분들 진짜 없어서 불쌍하고 가엾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자기한테 너무 좀 요구하는 느낌? 그러니까 결핍되어 보이는, 그러니까 과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충분히 한데 자꾸 뭔가를 더 가지고 싶어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럴 수도 있어요. 어차피 카드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문제점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 한쪽은 느리고, 갭이 있네요. 한쪽에선 속도가 되게 빠르고 한쪽에서는 속도가 느리니까 이게 만족도가, 한 사람을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는 계속적으로 불평이 나올 수가 있고, 불만족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한 사람은 확인시켜줘야 되고 한 사람은 계속 하기도 요구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줘야 되고 한 사람은 계속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한 분이 억압을 받거나 좀 불편해하거나 좀 버겁다, 이런 느낌이 들고, 두 사람은 이 관계에서는 마찬가지로 결핍이라는 게 내를 봤을 때 이렇게 느꼈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필요한 거는 풍족이에요. 돈이 풍족하거나 아니면 웃음이 풍족하거나, 두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활활 타, 풍족하거나, 이런 풍족한 어떤 느낌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네요. 지금 그래서 이건 에너지를 채워야 된다. 만약에 돈이 없으면 돈을 모아야 될 거고, 에너지가 없으면 둘 다 휴식 기간을 가져가지고 서로가 얼만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 붙들어주면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 에너지 충전을 좀 하셔야 되고,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들 커플이라면 좀 릴렉스 하시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좀 조용한, 되게 둘만 가셔가지고 막 호화롭게 뭔가를 하기보다는 두 사람이 서로 얘기를 좀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 기가 뺏겼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좀 서로가 다듬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헤어지신 분이다, 완전히 헤어지신 분이라면 뭔가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거나 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식이,
둘이 막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아는 게 서로 달라. 없어. 이 지식이 부족하거나 뭐 성격이 어떤 인내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게 있어서 이것들이 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시간적을 두고 재회를 진행해 나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에너지가 고갈 상태고 한쪽에서 자꾸 소실됐다는 느낌 받았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렇다는 것은 지금 내가 힘이 없어 이 뜻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같이 힘이 없으면 또 괜찮을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좀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흐름이 두 사람 사이에서 평탄하게 흘러가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없으니까 뭐가 부족하니까 시간이 없든지 돈이 없든지 사랑? 사랑은 좀 여러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서로 대화거리가 없던지 아니면 뭐 표현이 없던지 뭐 이렇게 한쪽에서 많이 표현이라는 얘기 나와서 한쪽에서 좀 무뚝뚝한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헤어짐이나 이런 트러블의 원인이 됐다면 내가 그 사람을 고칠 수는 없어요. 무뚝뚝한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거는 잠시 순간 그런 거 그 무뚝뚝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무뚝뚝할 수밖에 없게 형성된 그 역사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같이 밑바닥까지 깔면서 같이 치유하고 그 다음에 아니 끌어올려가지고 무뚝뚝함을 없애지 않고서는 이 사람의 무뚝뚝함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무뚝뚝하니까 내가 애교를 더 공부를 하고 뭐 해가지고 이 사람 웃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실제적으로 무뚝뚝한 사람 몇 번 말하게 했다고 그게 더 사랑해주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무뚝뚝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무뚝뚝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게 그거구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사람의 역사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라온 환경이랑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부분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저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 부분에 대한 역사를 체크를 한번 해보셔갖고 내가 그걸 바꿀 수 있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은 그대로 나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겠다 안 하겠다 내가 결정하는 거죠. 아 그래 좋다 이 정도 괜찮다 하고 사랑하게 되면 하는 거고 아우 도저히 못 참겠어 하면 그냥 헤어지는 게 낫고 그런데 못 참겠어 하면서 너 바꿔 이거는 그 사람의 역사를 뒤집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도 아무도 못 바꾸잖아요. 거기서 뭐 되게 뭔가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혁명이 필요하고 어떤 여러 다툼이 필요하고 한 명이 다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상대가 바꾸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역사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많은 다툼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툼에서 이제 사랑의 힘으로 아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사람의 그런 성격까지 바꿀 정도의 큰 사랑은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또 사람을 바꿔가가지고 내 좋게 바꿔서 하는 게 또 꼭 사랑이라고 또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상대의 역사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서 재회를 이끌어 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헤어지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금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역사책이 돌아다니잖아 내 앞에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미 떠나버린 역사책은 내가 다시 역사책 공부할게 와라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쨌든 왜 내가 이렇게 리딩 하다 보면 주체가 내가 바뀌어야 되는 식으로 약간 가는 쪽이 있거든요. 근데 이유가 왜?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바뀌면 내가 행복하거든.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그때부터 고통과 지옥이 거기서 나타나는데 내가 바꾸면 내가 왜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지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지옥과 그렇게 왜 바꿔야 되냐면 내가 왜 조금 희생해야 되냐면 내 행복하라고. 그런데 내가
이런 노력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인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인연이 아닌 사람은 반응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사람을 막 500, 막 1000, 막 셀 수 없게 막 조로 갖다 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쵸? 반응하는 사람은 바로 인연이다. 내 많은 것들에 나의 노력과 나의 말, 나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인연이 아니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인연이 아닌 거에 너무 막 매달리면 아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까지 리딩하고 여러분들 이 타로랑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드는 제가 만든 성스러운 노트라고 하거든요. 내가 이름 지었는데 한번 읽고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못 간다. 하나, 둘, 셋. 자신이 원하는 것만 가치 있다고 믿으면 결핍감에 쉽사리 우울해진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곳과 저곳의 차이, 자신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로 고통스러워한다. 이게 왜 3번 그룹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움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가치 있다고 믿으면 결핍감에 쉽사리 우울해진다. 결핍 카드 나왔는데 어떻게 알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곳과 저곳의 차이, 이곳과 저곳의 차이, 나의 역사와 저 역사의 차이, 자신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로 고통스러워한다. 너무 저 행복한 리딩이었고요. 다음에 또 만나길 바래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4번 그룹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주제가 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우린 궁금하잖아요. 나 중요해? 너한테 내가 중요한 거야? 뭐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한번 연애하다 보면은. 자, 펼쳐볼게요. 오, 뷰티풀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매지션.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선택할 의향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런데요, 헤어지셨어요? 헤어졌는지 아니면 헤어질 것 같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래요. 지금은 너를 선택할 수가 없어. 이게 중요해. 너도 중요하고 그리고 나도 중요해. 이런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라 너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나는 뭔가를 선택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한테 중요한 게 많아. 그래서 너를 1순위로 네가 만족할 만큼 그렇게는 해줄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이 카드가 좀 마음에 걸리는데, 네가 좋고 네가 정말 중요해 내 삶에. 그렇지만 우리는 갈 길이 달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달라. 그렇지만 너랑은 같이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갈 길이 다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두 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갈 길이 다르다는 거. 근데 지금 좋으니까 만났거나 아니면 지금 헤어졌다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헤어진 것 같습니다. 갈 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는 그 사람한테 여러분한테 그 사람이 내가 너한테 맞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좋아도 중요해. 너 정말 중요해. 내 삶에 중요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내가 끌어안고 가기에는 뭔가가 힘들어 보이는 그런 카드거든요. 왜일까? 왜일까요? 자, 그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중요한데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아?
음, 여러분한테 여러분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고 하고 싶어. 이게 지금 그렇게 헤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고 싶어요. 이게 만나고 싶어서 재회하고 싶고 막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여러분하고 같이 있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었던 그 좋았던 기억, 그 다음에 추억들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일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재회하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만약에 같이 헤어지지 않은 커플이라면 헤어지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어 보여요. 근데 헤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 왜냐면 우리는 갈 길이 좀 다른 것 같다 라고 이미 이성적으로 판단했고 현상에서 그 사람이 냉정하게 현상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만 생각하면 조금 힘들대요. 좀 버겁다.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그 사람과의 연애나 결혼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썸이라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면 힘들다. 이거는 과한 자기의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해줘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를 고쳐야 되거나 뭔가를 바꿔야 되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버거워라. 좋긴 한데 이런 생각이죠. 버겁기는 좋긴 한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이 뭔가를 하나를 딱 결정해가지고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 상대가 하나 선택해! 이거 아니면 저거야!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약간 뒤로 물러서게 되는 그런 입장. 이렇게 되는. 그런데 마음을 물어보면은 괜찮아요. 마음은 좋고 여러분한테 가고 싶어하는 마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가지고 싶은 생각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결정은 못하겠다. 이게 뭐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 당사자 나의 애인이라면 뭔데 그게 정확하게 얘기해 이렇게 하는데 안 정확한 거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정확해. 그런데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 있잖아요. 자기도 중요하긴 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할지 이렇게 조건이 많이 여기서 조건이 딱 있다면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잘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그러고 깊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이 어떤 조건 다 빼고 물어보면은 깊이 들어가 보니 좋긴 해요. 좋아. 그리고 같이 있고 싶어 하고 이런 거 하는데 뭔가 버거 짐을 한가득 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기는 누가 땡기는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누가 땡기고 누가 엎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혼자 감당해내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면 좋긴 한데 뭔가 힘드네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이 두 사이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찾아볼까? 두 분이 오래 안 만났나? 잠깐 만나셨거나 아니면 오래 만났지만 시간만 계속 지났고 우리 알고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게 없네. 장거리인가? 아니면 이런 커플도 봤다. 1년 사귀었는데 본 거는 2번이다. 막 이런 거죠. 아주 어쨌든 여러 가지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고 가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랑이라는 카드가 엎어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 하기에는 뭔가 확신이 없어. 사랑이라 하기에는 뭔가 추억이 없어. 사랑이라 하기에는 뭔가 너무 달라. 사랑이라 하기에는 갈 길이 다른다. 뭐 이런 거거나 이렇게고 한쪽에서 이미 떠나야 되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장거리로 떠나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머릿속에서 차단을 한 느낌도 듭니다.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느낌도 들어서 뭔가 사랑을 꽃 피울 수가 없는 게 이 커플의 어떤 문제점이라면 문제점. 사랑이라는 단어가 쏙 빠져버린 연애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을 갈구하는 자, 그 사람은 상대를 좀 상대에게 좀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자기 스스로 뭔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좀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만족도가 부족하다. 만족도가 두 사람이서 뭐 만난 시간이 너무 없었거나, 아니면 뭔가 주고받은 게 원활하지 않았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만족도라는 것이 굉장히 떨어져 버리고,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결핍되고 쏙 빠진 느낌이 드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어떤 그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이게 뭐야, 되게 어려운 관계예요. 이거는 좋긴 좋아, 그리고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해 너, 근데 결정을 못 하겠어, 우리는 갈 길이 달라.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면, 이 연애를 생각하면 힘들다, 이렇게 되는. 그러면 봤더니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좀 쉬운, 그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쉬운 관계라기보다 좀 어려운 환경에서 연애를 하는 경우일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만났다면 좀 더 만나셔야 되는데, 뭐 헤어졌다면 이게 재회가 돼야 뭐가 될거 아니까, 그쵸? 근데 재회 한쪽에서 좀 적극적이면 될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감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회적으로 볼 때, 아니면 또 두 사람의 생각을 조합해 봤을 때 이게 좀 틀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생각 없이 만나면 진짜 좋은 관계, 아무 생각 없이 있잖아요.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것도 만족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줘도 만족하고, 이런 커플이라면, 이럴 수 있다면 아주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고, 사랑까지 결핍된, 아직 사랑 꽃 피우지 않았어. 두 사람 사랑이 꽃 피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그게 어찌 되나, 맞죠? 이게 이미 좀 많이 그런 소통에서 트러블이 조금 생겼던 것 같고요. 지금 많이 헤어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한테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사랑에 대해서 확인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쏙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두 사람은 다시 새로운 연애를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곳에서 맨날 똑같은 곳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스타일로,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으면 스타일을 싹 바꿔. 말하는 투, 그 다음에 뭐 헤어스타일, 아니면 뭐 화장법, 아니면 뭐 옷 입는 스타일, 뭐 이런 것들, 대화하는 주제를 바꾸든지 아니면 장소를 계속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안 헤어지셨다면 그런 노력으로 해가지고 새로 출발하는 마음으로 이게 가셔야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어려워요. 저도 리딩이 너무 어렵습니다. 좋긴 한데 등 돌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두 사람 싸우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데 어떡하노, 그런 카드가 나오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그 어쩔 수 없는 그게 방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만나더라도 완전 새 출발하는 거, 새 사람으로 완전 딴판으로 해가지고 만나셔야 될 것 같고, 마음을 싹 갈아치워가지고 둘이 이게 소통을 해가지고 시작해야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사랑이 이제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해. 이게 이제 만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은 이제 새내기야, 아기. 그러니까 확정지어, 뭐야 얘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아기들한테 야 이거 뭐 해봐, 응? 해야지, 이러면 애들 모르는데 이제 막
그 다음에 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보채거나 아니면 속도를 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발짝 한 발짝 걸음만 걷듯이 사랑이 뭐야? 사랑이 이게 사랑이야?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두 사람이 이렇게 아주 천천히 가셔야 되는 커플이에요. 그래서 헤어지신 분들이면 내가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해볼래? 내 자신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의사를 전달해도 되고 연락을 내가 다 차단당해가지고 연락 기다리는 입장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계속 주파수를 바꿔가지고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그 사람의 어떤 주파수와 연결시켜가지고 내가 변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아직 안 헤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지지 마시고 이제 시작이다. 이제 오늘 만났다. 이런 마음으로 그 얘가 했던 행동도 있죠. 마음에 안 들었던 행동도 이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잘하네. 이렇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늘 봐왔던 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봐왔던 것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반응, 새로운 대답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 또한 바꾸면서 늘 좀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바라봤나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나는 사랑을 꽃피우고 싶으니까 이제 요구하는 갈망하는 눈빛으로 계속 뭔가 안타깝고 이런 눈빛으로 쳐다본 건 아닌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눈빛 있죠. 그런 것들도 또 하나의 방해물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관계 이어가시고요. 헤어지신 분이라면 또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본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어렵다. 카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도 이런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알고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커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리딩을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고요. 자, 어려워서 너무 시원하게 리딩 못 해줘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답답한 마음에서 클릭하셨을 테니까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위해서 이 노트에서 우리 주파수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5년을 거쳐서 만든 노트예요. 자, 짠! 당신이 행복을 구하는 한 결코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지속되는 행복의 열쇠는 더 이상 행복을 구하지 말고 이미 자기한테 있는 행복을 알아차리는 데 있다. 만족이 없다는 게 너무 행복. 우리가 지금 이 사람과 있었을 때 그 행복을 알아차리는 데 있다. 내가 더 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너무 노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죠. 그쵸? 그래서 행복의 열쇠는 더 이상 행복을 구하지 않고 얘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또한 너무 행복을 구하는 거잖아요. 나 얘한테 행복 받고 싶어. 행복을 구하고 싶어. 이런 생각도 사실은 너무 구하는 거잖아. 주세요. 막 이렇게 간절하게 막 빌면 우주는 간절하게 빌면 막 이루어진다잖아요. 실제적으로 너무 간절하게 빌면 반작용이 일어나요.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얄궂은 그런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구하려 하다 보면 빼앗길 가능성이 엄청 커요. 계속 집착하지 말아가 실제적으로 진리인데 너무 어렵잖아요. 왜냐면은 할수록 뭔가를 잡아당기면 반작용은 반드시 있다. 반대쪽에서. 그래서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그게 작용이 돼요. 견딜 수 있어. 근데 사람은 다 높낮이가 있거든요. 기운이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그럼 내려갈 때 내가 잡고 있었는데 힘이 약해질 때 있잖아요. 이때 상대 쪽에서 그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팍 잡아당기잖아. 그러면 이렇게 딸려가고 읽게 되고 뺏기면서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너무 과하다. 좀 너무 마음이 이렇게 쿵쾅쿵쾅 뛰고 불안하면 과한 거예요. 과하게 내가 뭔가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쿵쾅거리냐? 뺏길까봐.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굉장히 쿵쾅쿵쾅 긴장되고 뭐지? 막 마음이 초조하고 이렇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오버하고 있구나. 여기서 잠깐 여기서 지금 나한테 만족스러운 게 뭔가, 여기서 행복한 게 뭔가, 요거부터 좀 일단 생각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연애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어려운 관계인데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앞으로 이 어려운 관계 잘 풀 수 있는 지혜를 한번 가는 것을 같이 공부해봐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 4번 그룹 여기서 끝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5번 그룹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한번 리딩 해볼까요? 자, 그 사람의 삶에 내가 어느 정도 위치, 어느 정도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이게 주제가 조금 웃기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존재하는 거거든요. 살아가지만 그 사람 삶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아주 안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주제를 정해봤고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시원한 답은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면 하도 연애가 여러 종류고 어려우니까. 자, 이 사람의 삶에 여러분은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중요할 수가 없어요. 어렵다. 좀 전에 4번 그룹도 엄청 어려웠는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러분과의 만남 자체가 엄청 중요했어요. 이 사람의 삶에는. 이 사람의 삶에서 여러분의 만남 자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고, 중요하게 어떤 그 포인트, 어떤 기억이라든가 어떤 경험이라든가 했어. 근데 다른 카드를 봤더니 중요한데 중요할 수가 없대.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위치가 너무 안 좋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할 수가 없다. 왜? 사업이 망했나? 모르겠어요. 사업이 망했는지, 아니면 뭐가 어디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되는지, 아니면 학업을 닦아야 되는지, 기술을 연마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 현 상황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애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요할 수가 없다. 이거는 선택할 수가 없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 선택해 이거야 저거야 이게 아니라 이거는 연애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우선순위가 맞다 아니다, 아니, 마음은 있어도 이 사람은 이거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다. 아주 중요한 게 있고, 이게 연애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연애는 하나의 그 사람의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반드시 그 사람이 필요한 어떤 곳이 있네.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 사람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자, 지금 그 사람 좀 더 봐야 되겠다. 카드, 그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게요. 지금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어떻게 딱 까놓고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집착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지만 소유 안 할래. 소유할 수 없어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어떤 케이스? 너를 내가 하나 잡으라면, 우리가 돌잔치에서 애기가 아미야 이러면서 하나 딱 잡으라면 너를 갖고 싶지만 안 돼. 그런데 참 같이 있고 싶다. 두 사람이 컵으로 짠 이렇게 시간을
보내잖아요.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두 사람만의 짠 이렇게. 그거는 굉장히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 그런데 안 돼. 뭐가 그래 안 되지? 이거 여러분이 아실 것 같은데 뭐가 그래 안 되노? 이 사람이랑 실제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엄청 집착할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안 하지. 왜냐하면 이성이 그렇게 안 된다고 이미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이럴 수도 있어요. 집착 좀 해주지. 집착 좀 해주지. 안 해. 뭔가 이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할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사람도 아니고, 감정 카드가 하나도 안 나와요. 감정 카드가 완전히 돌덩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돌덩이. 그런데 하나 나왔네. 여러분과 이렇게 두 사람만이 있는 공간, 이러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포근한 그런 공간과 그 감정들은 그리워합니다. 그리워하는데 왜 안 돼? 이성이 좀 철저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성을 막고 있게 된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요인을 줬을 수도 있고, 맞죠?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건 여러분들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만들 수도 있죠. 이 사람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도 있고, 사회가 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타인이 뭐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조건들이 이렇게 안 되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가만히 하루아침에 안 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워는 하지만. 그리고 좀 가슴이 좀 아픈 것 같다. 그 사람도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도 가슴이 아플 수도 있고, 뭐가 부족하냐면 문제점을 뽑아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컨트롤할 수 없다. 두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누가 하나가 왕이 돼서 컨트롤 해주고, 한 사람이 갑이 되고 한 사람은 을이 돼서 보살펴주고, 이렇게 되는 어떤 관계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는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너무 간단하게 만나고 간단하게 헤어진 그런 케이스인가? 뭔가 약간의 그리움은 있지만 많은 것들이 떨어져 나간, 많은 것들이 아래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나왔네? 두 사람의 문제점은 이렇게 통치하는, 두 사람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이 딱 만나면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잖아요. 그걸 통치할 자가 없다. 통치하려고 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누가 단호하게 너는 이렇게 해, 너는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규율들이 짜짜짜 만들어지고 이러면 참 편하잖아요. 그래,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겠어. 그래, 나도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이만큼 이렇게 보상을 해주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없어. 둘 다 너무 표현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빛만 주고받나? 아니면 상대의 반응만 계속 보는데 한쪽에선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서로를 바라보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주 확고한 뭔가 카드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카드입니다. 아주 애매모호하죠. 그렇지만 그 감정들은 있고 마음도 있고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남은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을 만나도 두 번을 만나도 세 번을 만나도 간에 중요한 어떤 각인된 기억들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뭔가 포인트 하나의 사건, 명장면, 영화로 보면 명장면이죠. 두 사람이 있고 그것들이, 그 명장면이 그 사람한테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영향은 뭐 앞으로도 그 사람이 다른 연애를 하더라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헤어져 있어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두 사람은 어쨌든 명장면이 있는데 그게 너무 하나야. 하나의 명장면. 그러니까 그 하나의 명장면 보고 우리가 영화 전반적인 부분을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처럼 서로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로가 서로 좀 너무 모른다 이렇게 돼. 너무 몰라가지고 뭐 이거는 그
뭐 우선순위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아주 알아가야 되겠다. 너무 모른다. 너무 몰라 싸웠다면, 아주 오랫동안 싸웠다면, 너무 아주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싸웠다면 너무 몰라서 싸운 거고, 잠깐 만나서 싸우고 헤어졌다면 너무 몰라서 서로가 알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서투네. 사랑의 한 명이 너무 서툴어가지고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그거네. 두 쪽이면 답이 안 나오는 거고, 둘 다 첫 경험, 아니면 한쪽에서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선수라도 너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하지를 못한, 너무 깐난애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치원생이랑 박사가 같이 유치원 수준의 사람과 박사의 사람이 사귀거나, 아니면 같이 유치원생이거나, 이렇게 해서 너무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진행된 모습들이 좀 불충분하다, 이렇게. 아니요, 우리 너무 사랑했고 너무 뜨거웠는데요. 그래도 몰랐다. 둘이 너무 모른다. 그렇게 뜨거웠는데 뜨거운 것만 보고 나머지 차가웠던 부분들을 서로 몰라가지고 헤어지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야. 이유를. 우리 이렇게 너무 좋았는데, 그 차가운 면, 뒷면에 있었던 그 얼음 같은 그 부분 때문에 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만 너무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카드상으로서는 그렇게 돼서, 많이 헤어졌다면 다시 재회하려면 그 사람을 좀 더 알고 접근하셔야 돼요. 접근하셔야 되고,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려야 된다면 이거는 연락 오고 나서 한번 얘기해 보자. 그렇게 되고, 만약 지금 헤어지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그 뒷면에. 이 사람을 막 드러내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얼굴하고 뒷면에 이제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서로가 이제 만난 거죠. 한쪽이 썼든 둘 다 썼든 어쨌든 가면이야. 이 페르소나를 좀 벗어내야 되거든요. 페르소나는 가면인데 실제 내 모습에서 이렇게 숨기고 이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숨기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상대를 너무 몰라. 그리고 의도적으로 숨기든 의도적이지 않게 자신도 모르게 숨기든, 아니면 그렇게 살아왔든 서로가 서로를 내비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서로가 뭔가를 속이면서 만나는 비밀스러운, 얘도 속이고 얘도 속이고 막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한쪽에서 속이고 이래서 뭐지? 이렇게 분명히 그 뒷면에 얼음이 있다. 둘이 불같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예 불같지 않았다면, 서로 너무 아장아장이었다면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지금부터 이제 한 단계씩 밟아 나가면서 알아가는 기회가 주어지면 참 좋겠다. 주어지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궁합이 그렇게 해서 기회가 주어지면 이 두 커플을 이게 사이는 어떨까요? 이거는 5번 그룹만 봐주는 거네. 왜냐면 좀 안타까워서, 너무 이면이 너무 많다. 겉으로 보이는 거랑 내가 아는 거랑 완전 천지 차이고, 뒤에 숨겨진 것들이 훨씬 많다. 그렇다고 판도라의 상자였지? 아니면 그냥 검은 상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얀 상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쓰리 오브 컵. 쓰리 오브 컵. 나쁘진 않아요. 둘이 기회가 된다면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겠다.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과 다시 좋게 되거나 아니면 다시 기회를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아주 필요하다.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알아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드러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드러낼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가 굉장히 많이 숨기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면은 알기는 힘든데, 정말 좋아한다면 막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또 뭔가 다른, 내가 여유있게 시간을 가진다면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리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삶에 좀 도움되는 메시지를 남기고 제가 갈게요. 제가 만든 제 성스러운 노트라고 제가 칭했어요. 자,
살아가는 데는 동시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우리가 같이 리딩에 하면은 지나가다가 처음은 몰랐는데 갑자기 클릭했는데 딱 나한테 맞아 떨어지는 멘트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동시성인데 동시성은 실제적으로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반드시 네가 만나야 될 것을 만난 거다. 마찬가지 노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펼치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천사가 딱 전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한번 펼쳐볼게요. 짠! 진정한 행복은 그런 제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확장하는 데에 있다. 자신의 시야를 확장한다면 우주 전체를 소유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어머, 우리가 너무 한쪽 면만 본다고 아까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근데 확장하라는 말이 와 여러분에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이 5번 그룹에 이거는 다 나한테도 마찬가지로 너무 천사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런 제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뒷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선을 확장하는데 우리 계속 너무 앞만 보고 가지 않았나. 자신의 시야를 확장한다면 옆에는 뭐가 있지? 저 뒤에는 뭐가 있는 거? 발밑에는 뭐가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확장 그 사람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또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확장한다면 우주 전체를 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그 사람은 우리가 연애를 하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알려고 막 한쪽 면만 보고 아는 게 아니라 확장해서 이런 면도 있구나 저런 면도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이런 거보다 이러면서 시야를 확장하면서 이렇게 잘 앞뒤 위아래 잘 훑으면서 가면은 그 사람은 진정 그게 그 사람을 소유한 단어는 웃기지만 소유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지 않을까. 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는 너무 몰랐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맞죠? 실수가 그래서 일어났고 그 사람이 이해 못한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일어났고 만일 내가 상처를 줬다면 아마 서로 너무 몰라가지고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다면 그 사람도 나를 너무 몰라가지고 그렇게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어쨌든 또 다른 인연법은 항상 있으니까 시야를 확장해가지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이게 다가 아니라 또다시 우리에게 펼쳐진 연애에 대해서 그리고 인연법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고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